예, 신주의 뉴스 정면 승부 원래는 3부인데 아마 대선 때까지는 당분간 일부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이게 간헐적으로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원래 간헐적 단식이 몸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었네요. YTN 라디오의 좋은 예. 남자. 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단식. 근데 이상하게 이우영 아나운서만 나오면 내가 발음이 안 돼요. 수수료 유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간헐적 단식 해봤어요? 네, 간헐적 단식 저는 가끔 합니다. 네, 몸에 걸리는. 간헐적으로 해요, 그것도? 네. 간헐적 단식을 간헐적으로 합니다. 간헐적으로? 네. 한 번 하면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특히 주말이면 좀 편하게 먹을 것도 먹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 한 3시까지는 최대한 공복으로 남겨두는 상황입니다. 그 일요일 날 먹고 월요일 3시까지 안 먹어요? 네. 야, 그러면 효과가 좀 있어요? 일요일에 이미 너무 먹어뒀기 때문에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기 나온다고 친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5874님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신다고요? 너무 반가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아주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로 또 저를 골탕을 먹일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저 오는 거 사전에 모르고 계신 걸로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김영민 아나운서가 카톡을 보냈어.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이우영 아나운서가 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국에 왔습니다. 네. 예. 아유, 근데 이거 참 근데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 얘기 안 하시나요? 그거요? 네. 저희가 당연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박지혜 PD가 오는 이후에는 유튜브가 대략 터져요. 예를 들면 뭐 조응천 전 의원께서 나오신 게 35만인가 40만인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우영 아나운서가 오늘 나왔으면 더 터질 수도 있죠. 오늘. 네. 한번 해봐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이슈를 만들고 화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자신감을 갖고. 그럼. 예. 그 어느 방송국이든 아나운서가 화제가 되면 긍정적이진 않던데요. 다음에 못 보는 거죠. 예. 어디 갔죠? 개인적 사정상.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요새 이게 모든 게 뒤숭숭해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 전해진 사고 소식인데 저는 수업 끝나고서 이 속보가 떴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있었다. 아이고, 이거 다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1분쯤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특수학급 교실에서 상담 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복도로 나와 마주친 학교 관계자들에게 흉기로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 전해진 피해자가 모두 7명인데 교장과 교직원 등 3명은 중증, 그리고 가해 학생과 행인 등 4명이 경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게 중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분들 빠르게 좀 아무 일 없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근데 이게 피해자 중에 행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학교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밖에서도 흉기 난동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인 건데요. 취재진과 이 행인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흉기 난동 피해자에 따르면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등원시키다가 고등학생 한 명이 앞쪽으로 와서 뒷좌석 창문을 치길래 앞 창문을 열었더니 멍하니 보다 칼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뒷좌석을 그대로 열었더라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요새는 조심해야 돼요. 창문도 이렇게 두들기면 다 내리지 말고 조금만 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거 어디 무서워가지고 이거. 근데 이 가해 학생이 도망간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인근 저수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특수학급 학생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난동 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에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일단 사건 가해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을 하는 한편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조만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심리 치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사건 수습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수업이 시작된 이후 사건이 발생해서 다행히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는데요. 교내 안전을 위해서 오늘 교육과정은 7교시까지만 운영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브리핑도 했는데 피해자 보상과 법률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할 거고, 또 특수교육 학생 치료 행동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피해 교직원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내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교실의 비상벨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 정말 이게 수습이 빨리 돼야 되고, 이 네. 다치신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하루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을 알아보죠. 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문제인데 가입자가 2,500만 명. 네. 그죠? 그중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 갔다 왔거든요. 네. 저한테 생생한 목소리로 듣고 싶으면 질문을 하세요. 네. 자, 2,500만 명 중에 지금 2명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이제 유심 교체를 아직 못한. 저는 하긴 피해자. 했는데 네. 이 제가 워치를 타고 나서 이걸 못했어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가입자 2,500만 명에 대한 유심칩 무료 교체 SK텔레콤이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밤에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지난 21일 이를 외부에 알린 상황인데요. 25일엔 기자회견에서 실제 유출 피해는 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는 호소문도 내놨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우려되는 가입자 피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입자 식별번호, 가입자 정보죠.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유출되고, 또 유심 복제로 인한 심스와핑으로 금융피해나 대포폰 등 명의 도용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2,500만 명인데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준비는 해왔지만 오늘 현장에 갔다 오신 생생한 취재기 들려주십시오. 예. 뭐 취재기가 아니고 네. 아니 오늘 일찍 왔어요. 나 그것 때문에 네. 요 상암동 요 YTN 건너편에 하나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줄을 쫙 섰어요. 그런데 이제 전 사실 2심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2심은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2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갈 필요가 없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월드에 접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담사에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QR코드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월드가 먹통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담사 전화를 제가 오늘 진짜 전화기 붙들고 한 시간은 했을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예?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대리점에 가야 되는데 대리점에 가면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식으로 비체계적으로 해도 되는지 진짜 저는 의문이고, 줄 서 있는데 거기 계신 이 관계자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계시면 앞으로 1시간입니다. 그때부터 1시간이면 제가 지금 거기 줄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왔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상교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 유심 하나가 7,70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 교체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일단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오전에 들어갔을 때 15만 명이었습니다. 최근에 내한했던 콜드플레이 공연 티켓팅은 정말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이제 대단한 접속량인데, 예. 또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저도 결국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가서 예약까지 성공한 상황인데, 그 예약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지점으로 예약을 하면 그게 번호표 주는 거죠.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입니다. 들어오면. 네.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100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500만 개를 확보할 때가 5월 말이라는 거예요. 예. 다 합하면 600만이죠. 4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올해 안에 바꾸라는 얘기예요. 못 가지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예. 그거 여러분 원래 T월드에서 가입이 되는데 지금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입하고 싶으셔도 이 T월드 이 직영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유심보호 서비스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그래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미리 가입을 해뒀는데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도 T월드에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T월드 사이트 자체가 앱을 포함해서 지금 좀 먹통인 상황이라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리점 현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더 불안해지실까 봐 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 그렇죠,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건이 앞서서 말씀드린 유심 해킹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됐고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에 이런 내용의 신고를 60대 남성 A씨로부터 접수가 이제 했고요. 부산 남부경찰서가 이게 28일에 밝혀진 겁니다. 자신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됐고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됐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서 대리점을 찾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이 1,000만 원씩 모두 5차례가 빠져나갔고 총 5천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가 된 상황인데요. 이를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나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MSafer SAFER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게 본인 명의의 그 개통된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자 이제 영면에 들어간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 잠깐만 해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죠. 전 세계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 뇌졸중과 심부전으로 선종을 했는데요. 장례 미사가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130여 개국 대표단이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운구 차량이 지나는 아파트 건물에는 이탈리아어로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이런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에 따르면 이 성 베드로 광장 장례 미사에만 25만 명, 운구 행렬에는 15만 명 등 최소 40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다라고 하고요. 이날 장례 미사를 시작으로 5월 4일까지 노벤디알리라 불리는 9일의 애도 기간에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매일 추모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다음번 추경이 누가 되던 정말 훌륭하신 분이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카톨릭 신자든 아니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